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농도 중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용해도예요. 용해도.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각의 농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겠지만 주로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론과 계산을 같이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용해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고체를 액체에 녹일 때 일정 온도에서 일정 양의 용매에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최대량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용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고체 표면적의 크기, 교반 속도, 온도의 변화 등이 있다 되어 있죠. 그러면 1번에서 나타내고 있는 용해도의 정의를 봤을 때, 식을 표현을 했을 때 어떤 내용과 관계가 있느냐면 우리가 용질이나 용매라는 용어가 있어요. 용질이라는 것은 녹는 물질, 다시 말해서 시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매라는 것은 녹이는 물질, 다시 말해서 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용매와 용질에 해당하는 값으로 표현을 하는 게 용해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도를 표현했을 때 용매를 기준을 하느냐 아니면 용액을 기준을 하느냐 두 개 중에 한 개로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매를 기준을 하는 농도 그리고 용액을 기준을 하는 농도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용해도는 용매를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녹이는 물질은 주로 물을 이야기하죠. 용매는 주로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을 우리가 용해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용해도에서 갈로에 보면 %가 있잖아요. 그래서 %를 우리가 백분율이라고 해요. %의 값은 백분율. 다시 말해서 %의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의 단위를 생성시킬 때는 곱하기 100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항상 여러분들은 %라는 단위를 생성시킬 때는 곱하기 100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곱해놓은 이유가 %로 계산하기 위해서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가장 핵심은 용해도의 %를 계산을 했을 때는 용매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 자, 여기서 용질이라는 것은 녹는 물질, 다시 말해서 시약을 뜻합니다. 고체나 액체 시약을 뜻해요. 자, 그리고 용매라는 것은 녹이는 물질. 그래서 녹이는 물질은 주로 물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용해도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고체나 액체를 녹일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고체나 액체를 녹일 때 이 고체와 액체가 시약이 되는 거예요. 시약. 따라서 시약이 되니까 용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에 녹이느냐 하면 용매에 녹이는 거예요. 용매에. 따라서 이때의 용질의 최대량을 용해도 %, 다시 말해서 용매의 용질이 얼마만큼 녹는지를 %로 표기한 것을 용해도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계산 문제에서는 용해도는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용매를 기준을 한다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도씨에서 어떤 물질은 그 포화 용액 84g 속에 24g이 녹아 있다. 이 온도에서 이 물질의 용해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서 보면 가장 핵심을 찾기 위해서는 뭐를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은 물질의 용해도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물질의 용해도에 해당하는 식을 찾는 거죠. 그러면 용해도라는 것은 뭐를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용액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용매를 기준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을 우리가 용해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용액이 얼마냐 하면 용액이 84g이에요. 자, 이 용액 84g 속에 24g이 녹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24g이 뭐가 되는 거죠? 용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액에 용질이 24g이 녹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용매를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럼 용매라는 것은 용액에서 용질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자, 헷갈릴까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용액이라고 하면 녹는 물질 용질과 녹이는 물질 용매를 합쳐서 우리가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용액이 84g이에요. 그럼 84g에서 24g을 빼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용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몇 g이 되나요? 60g이 뭐가 되죠? 용매. 그래서 여러분들 용매는 84g 마이너스 24g을 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용질 자리에는 24g을 대입해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은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 큐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의 사양을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계산기를 지금 구입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큐넷에 올려져 있는, 그러니까 큐넷에서 허용하는 계산기의 사양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큐넷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계산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공지 내용을 반드시 보고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계산하는 문제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면 40%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용해도를 계산했을 때 핵심은 용매를 기준을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 게 용해도라는 것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질량 백분율입니다. 자, 질량 백분율이라는 것은 용질의 질량을 용액의 질량으로 나눈 값을 뜻해요. 그래서 질량 백분율을 우리가 weight percent라고 표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WT%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질량과 질량으로, 다시 말해서 분자에도 질량, 분모에도 질량으로 표시하라는 소리죠. 질량으로 표시하라는 소리는 그람으로 우리가 그람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해도 같은 경우에서는 용매를 기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량 퍼센트 같은 경우에서는 질량 백분율 같은 경우에서는 뭐를 기준을 하느냐 하면 용액을 기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용해도 퍼센트와 질량 퍼센트, 다시 말해서 WT%, 이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자, 따라서 질량 농도, 중량 농도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용해도라는 것은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 질량 퍼센트는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꼭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용액이라고 하면 용질 플러스 용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용질이라는 것은 녹는 물질, 그리고 용매라는 것은 녹이는 물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용해도는 용매를 기준하고, 그리고 질량 퍼센트나 중량 농도는 같은 말입니다. 용액을 기준을 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따라서 질량 백분율은 용질 플러스 용매가 용액이죠. 그래서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퍼센트로 계산하기 때문에 곱하기 100,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 자체는 용해도 퍼센트와 질량 농도 또는 중량 농도 퍼센트를 두 가지를 구별하는데, 용매를 기준하느냐 용액을 기준하느냐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하겠습니다. 염화나트륨이라는 것은 NaCl입니다. 염화나트륨 10g을 물 100ml에 용해한 액의 중량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량 농도라는 것은 WT%를 우리가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량 농도를 계산을 하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용액이라는 것은 용질 플러스 용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용질 플러스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인데 여기서 시약이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래서 10g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용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 100ml가 뭐가 되느냐 하면 용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물은 비중이 얼마죠? 물의 비중은 1.0이거든요. 그래서 물의 비중이 1.0인 경우에서는 g과 ml가 동일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팁이라고 있는데 물의 비중은 1.0g/cm의 삼성 또는 1.0g/ml의 값을 가지거든요. 따라서 1.0g/ml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100ml의 물의 비중 1.0g/ml를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0ml가 100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비중이 1일 때는 g과 ml가 동일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100ml가 100g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분의 용질 10g 곱하기 100. 그래서 9.0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여기서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비중의 사용 용도를 기억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의 비중이 팁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g/cm의 삼성 또는 g/ml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물의 비중은 1.0의 단위를 가지기 때문에 물의 비중이 1.0의 단위를 가지기 때문에 g과 ml의 값은 동일한 값을 나타내게 된다. 꼭 숙지를 하세요. 그러면 바로 물의 비중은 1.0이기 때문에 100ml는 100g과 동일하다.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도에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나타내는 게 어떤 농도냐면 몰 농도입니다. 자, 우리가 기초편을 했어요. 화학분석 기능사의 기초편에서 여러분들이 원자량을 기억하고 원자량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분자량을 계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분자량을 계산했죠? 우리가 몰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1몰은 분자량 g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편에서 계산한 분자량을 몰 농도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몰 농도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용액 1리터 중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몰 농도라는 것은 단위가 몰 퍼 리터거든요. 이 몰 퍼 리터라는 게 용액 1리터 중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 퍼 리터라는 몰 농도의 단위는 다시 말해서 1몰은 분자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몰은 분자량. 따라서 몰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는 분자량의 값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에 보시게 되면 자, 위에 있는 게 첫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은 질량과 부피가 나와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질량과 부피가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몰 농도는 질량 그램 나누기 부피 리터 곱하기 1몰 나누기 분자량을 해서 곱해 주시면 돼요. 자, 반면에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서는 밀도와 퍼센트 농도가 주어졌을 때요. 그래서 밀도와 퍼센트 농도가 주어졌을 때는 밀도 그램 퍼 밀리리터 곱하기 자, 여기서 밀도 중에 있는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1몰 나누기 분자량을 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퍼센트 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퍼센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100으로 나눠주죠. 왜 그러냐면 퍼센트의 단위가 100분율의 값을 가지게 돼요. 따라서 퍼센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줘서 퍼센트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0 나누기 퍼센트 나누기 100을 해서 곱해주는 거죠. 퍼센트가 없으면 계산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두 개씩을 동일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느냐 하면 이 단위를 그램 퍼 리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램 퍼 리터로 만들어서 1몰 나누기 분자량을 해서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값이 되느냐?
자, gl/L에 1몰 나누기 분자량을 해서 곱해주는 두 가지 식이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밀도가 여러분들이 나와 있으면 아예 얼마를 곱해주느냐? 밀도 값에다가 10의 3승을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주게 되면 단위가 gl/L라는 질량 농도가 돼요. gl/L을 질량 농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주어지든 이렇게 주어지든 gl/L로 만든 다음에 1몰 나누기 분자량을 해서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퍼센트 농도가 있으면 퍼센트 농도를 한 번 더 곱해줘서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몰 농도를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8번에서 몰 농도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황산이 49g을 물에 녹여서 용액 1리터를 만들었다. 이 용액의 몰 농도는 얼마인가? 황산의 분자량은 98이다. 자, 이렇게 98이라는 분자량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질량 농도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49g을 1리터에 녹여요. 그러면 질량이 49g, 부피가 1리터입니다. 그리고 분자량은 98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량 자리에 49g, 부피 자리에 1리터, 그리고 98, 분자량 자리에 98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자, 아니면 질량 농도를 만드는 거예요. 자, 49g/L, 1리터니까 여기에다가 1몰 나누기 분자량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몰 농도에 대한 식은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질량 농도를 gl/L로 만든 다음에 1몰 나누기 분자량을 해서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황산의 분자량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황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자량 계산했을 때 했겠지만은 H2SO4예요. 그래서 H2SO4의 분자량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H, 수소라는 원자량이 1이죠. 그래서 1자리가 2개, S의 원자량은 32, 그리고 O의 원자량은 16자리인데 4개가 있어요. 그래서 98g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분자량이 주어졌다고 해서 항상 분자량이 주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분자량이 주어질 수도 있고 분자량이 안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자량이 주어질 때와 안 주어질 때 같이 다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몰 농도를 정리를 한다면, 자, 몰 농도라는 것은 몰/L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데, 자, 질량 농도를 gl/L로 만들어요. gl/L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1몰 나누기 분자량을 해서 곱해주면 바로 몰 농도가 된다는 거. 만약에 밀도가 주어지게 되면 밀도도 gl/L로 만들면 돼요. gl/L로 만든 다음에 동일하게 1몰 나누기 분자량을 해서 퍼센트 농도가 있으면 퍼센트 농도 나누기 100을 해서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항상 문제를 풀었을 때. 그래서 몰 농도의 기준점은 gl/L라는 질량 농도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gl/L라는 질량 농도를 만들어서 1몰 나누기 분자량을 곱한 값이 몰 농도. 알았죠?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노르말 농도가 있습니다. 자, 노르말 농도에 보시면 노르말 농도의 정의는 용액 1리터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 당량수로 나타내는 농도다 그랬어요. 자, 앞에서 여러분들 기초편을 한 번 더 설명을 연상을 하겠습니다. 기초편에서 우리가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당량 g수로 우리가 1당량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산성의 물질은 H의 개수가 가수 겸 당량이 된다고 그랬죠. 반면에 알카리성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OH의 개수가 가수 겸 당량이 된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중성 같은 경우에서는 플러스 이온의 가수가 가수와 당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노르말 농도와
몰 농도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의 차이가 뭐냐 하면, 몰 농도는 1몰은 분자량이라는 거고, 노르말 농도는 1당량은 분자량 나누기 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량을 그대로 사용하면 몰 농도, 분자량 나누기 가수를 사용하게 되면 노르말 농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노르말 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질량 나누기 부피 곱하기 1당량 나누기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노르말 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노르말 농도를 EQ/L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질량 농도가 g/L거든요. 여기에서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분자량 나누기 가수거든요. 그래서 몰 농도를 표현했을 때는 분자량으로만 나눠줬는데, 노르말 농도를 나타낼 때는 분자량 나누기 가수를 쓴다는 게, 분자량 나누기 가수가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거든요. 자, 비중이나 밀도가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중이나 밀도가 나오게 되면 비중과 밀도를 이용해서 g/L로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서 g/ml니까 g/L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냐면 10의 3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질량 농도라는 g/L로 만든 다음에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곱하기 퍼센트 농도 나누기 100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라는 것은 뭐냐면 분자량 나누기 가수예요. 그래서 노르말 농도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분자량과 가수를 아는 게 핵심이죠. 몰 농도는 분자량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노르말 농도는 분자량과 가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초편에서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수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린 거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순황산 9.8g을 물에 녹여서 250ml로 만든 용액은 몇 노르말인가? 황산의 분자량은 9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값을 계산했을 때 먼저 질량 농도를 찾아내는 거죠. 자, 9.8g 그리고 250ml. 자, ml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면 되죠? ml는 리터보다 10의 3승 작은 값이기 때문에 0.25리터와 동일해요. 그럼 질량 농도는 9.8g 나누기 0.25리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분자량 나누기 가수로 나눠주면 돼요. 자, 황산은 98g인데 가수가 몇 가죠? 2가. 왜 가수가 2가냐? 황산은 H2SO4예요. 따라서 H가 여기서 몇 개죠? 2개. 그래서 2가 물질이면서 2당량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만약에 여기서 몰 농도를 계산한다 그러면 98g으로만 나눠줬겠죠. 근데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분자량 나누기 가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가 이상의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다르죠. 근데 1가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1을 나눠줘도 분자량과 당량은 동일하죠. 그래서 1가 물질은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2가 이상의 물질은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의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자, 질량 농도가 있어요. 자, 어떤 조건으로 나와 있든지 질량 농도 g/L로 만들어요. 자, g/L로 만든 다음에 자, 여기다가 1몰 나누기 분자량. 자,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질량 농도에서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죠? 몰 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자, 여기서 분자량 나누기 가수로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르말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전 연습 문제에서 풀이 같은 경우에서는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제가 풀이를 했는데, 그 공식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지 말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질량 농도를 만든 다음에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 농도, 분자량 나누기 가수로 나눠주면 노르말 농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질량 농도 9.8g 나누기 0.25L 나누기 노르말 농도라고 그랬으니까 98g 나누기 2를 하시게 되면 뭐가 되죠? 노르말 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몰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몰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자, 질량 농도 49g 나누기 1L. 자, 여기서 분자량 98g. 이렇게 하면 몰 농도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면 아주 간단하게, 빠르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식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아직까지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식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이 이해가 되면 굳이 식대로 문제를 풀 필요 없는 거죠. 그 식 자체를 조금 더 줄여서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게 되면 용액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액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포화 용액이라는 게 있고, 불포화 용액이라는 게 있고, 과포화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포화 용액의 정의를 보시면, 일정한 온도 및 압력 하에서 용질이, 여기서 용질이라는 것은 녹는 물질, 다시 말해서 고체나 액체의 시약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용매라는 것은 녹이는 물질, 주로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용질이 용매에 최대한 녹아있는 용액을 말한다. 그래서 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용매에 용질이 녹을 수 있을 만큼 녹아있는 상태,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를 포화 용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불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일정한 온도 및 압력 하에서 용질이 용매에 용해도 이하로 용해된 용액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녹을 수 있는 공간이, 용매가 아직까지 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용질이 덜 녹아 있는 상태, 용매에 비해서 적게 녹아 있는 상태죠. 반면에 과포화 상태라는 것은 일정한 온도 및 압력 하에서 용질이 용해도 이상으로 용해된 용액을 말한다. 그래서 용매가 녹일 수 있는 양 이상으로 녹아 있는 상태를 뜻해요. 그러면 조금 쉽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게 용매입니다. 물입니다. 물. 자, 물 100개. 뭐가 100개냐면 녹일 수 있는 공간, 격자가 100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용질이 100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용매가 가지고 있는 격자 한 개에 용질이 한 개씩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용매가 100개의 격자를 가지고 있는데 시약, 용질이 100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격자가 꽉 차 있는 상태죠. 그걸 우리가 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불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용매가 녹일 수 있는 격자가 100개가 있는데 녹는 용질이 100개가 안 녹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90개가 녹은 거예요. 그러면 10개만큼 아직 녹을 수 있는 격자가 더 있죠. 그래서 불포화 용액, 이렇게 얘기하죠. 과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용매가 가지고 있는 격자가 녹일 수 있는 공간이 100개가 있는데 용질이 120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100개는 녹는데 20개는 어때요? 못 녹는 거죠. 그래서 20개는 그냥 침전물로 남아있는 상태, 따라서 과포화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 정의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나타내지만은,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녹이는 물질 용매라는 물이 가지고 있는 격자를 10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용질이 100개를 다 채웠으면 포화, 그리고 100개보다 덜 채웠으면 불포화, 100개보다 더 많이
채웠으면 과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는 게 훨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퍼센트 농도라는 것은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량 농도와 동일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해도 퍼센트를 나타냈을 때는 용매를 기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용해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용액을 기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액이라는 것은 용질 플러스 용매를 용액이라고 하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도씨에서 염화칼륨이라는 것은 KCl을 염화칼륨이라고 해요. 용해도가 43.1이다. 자, 10도씨 염화칼륨의 포화 용액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농도가 두 개예요. 자, 뭐냐면 용해도를 계산을 하는, 그래서 용해도라는 것은 용매를 기준하죠.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라는 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포화 용액의 퍼센트 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 농도라는 것은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퍼센트 농도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용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질이 없기 때문에 용질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퍼센트 농도에서는 용매는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용매는 100g을 기준합니다. 왜 그러냐면 100분율, 퍼센트라는 것은 100분율이거든요. 그래서 100분율이라는 것은 100g이나 100ml를 기준을 해서 문제를 푼다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용해도를 이용을 해서 먼저 용질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용해도가 43.1이라는 것은 43.1%와 동일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용매는 퍼센트는 100분율이기 때문에 100g을 기준한다고 그랬잖아요. 100g 용매 100g분의 용질 곱하기 100. 따라서 용질을 계산하면 43.1g이 돼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용해도 퍼센트가 나왔는데 왜 용매가 100g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퍼센트의 정의상 퍼센트는 100분율을 기준을 하거든요. 퍼센트가 100분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00이 들어가는 그 100이라는 값이 100g이나 100ml가 되는 거고, 물의 비중은 1.0이기 때문에 100g이나 100ml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들어가는 거고, 용해도 퍼센트는 43.1%입니다. 그래서 용질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퍼센트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에요. 그죠? 그러면 용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용질과 용매를 더한 거죠. 그러면 용질이 43.1g, 용매가 100g이에요. 그래서 용액 자리에 43.1g이라는 용질과 100g이라는 용매를 더하고 용질 자리에 43.1g을 대입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30.12%라는 퍼센트 농도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계시는 예제 10번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를 응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응용을 해 놓았는데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항상 문제를 풀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자 하는 핵심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 핵심이 뭐냐면 포화 퍼센트 농도가 핵심이에요. 근데 그 포화 퍼센트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용질이 필요해요. 용질이 문제에서 없어요. 그래서 용질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음 조건, 다시 말해서 용해도 퍼센트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용질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과정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식을 세웠을 때는 포화 용액의 퍼센트의 식을 먼저 세워놓고 그 포화 용액의 퍼센트의 값에 해당하는 조건이 다 있으면 그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용해도 퍼센트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해서 농도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전부 다 계산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두세 번 정도 반복을 계속해서 일단 들어보세요. 들어서 이해를 좀 한 다음에 식과 예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식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된 식을 예제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그대로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문제의 공식을 간단하게 풀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으라고 제가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공식을 좀 간단하게 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가장 처음에는 기본적인 공식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 그 공식을 이용을 하다 보면 공식 이해가 돼요. 그 공식 이해되면 제가 설명한 것처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를 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숙지한 다음에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과 정의가 매치가 돼야 됩니다. 따로 놀면 안 돼요. 어차피 같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